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한 3년 전에 제가 강의를 하고 책을 냈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조금, 다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제 공무원 수험생들 위한 책을, 집필을 못했다가, 다시 이제 개정판을 쭉 내려고, 지금, 강의 준비하고, 교재를 썼는데,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방직이.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강의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지금 6월 시험인데요. 6월 시험인데, 시험 보기 전에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들을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마땅한 강의가 많지 않은 과목들이 어떤 거냐면, 소수직렬이야. 소수직렬 중에 하나가 조경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이 안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선발 인원수가. 그래서 이 조경을 보시면요. 조경학하고 조경계획이 들어가는데, 지금 시험에서 보시면 조경계획 같은 경우는 이론, 그다음에 이제 법령,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것이 기출의 중요성입니다. 기출문제에 보시면 반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반복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면 고득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의는 좀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6월 시험 대비해서 제가 강의 찍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 올해죠. 국가직 9급 시험부터 지금 이제 설명할 건데요. 그 목차를 보시면요.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출제됐던 그런 문제들 전부 다 해설을 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오리엔테이션은 1번부터 한번 보죠. 1번 문제 보니까 거기 틸이 나오죠. 틸이 누구야? 사람 이름이죠. 이 틸이 어떤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틸이 제안한 공간 형태 표시법.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 틸이 중요한데 어떤 제안을 했다고요? 공간 형태 표시법. 공간 형태 표시. 그러면 이 주창자하고 이제 이론을 아셔야 되는데, 틸이 중요한 게 뭐라고? 공간 형태 표시법. 그럼 표시했으니까 어떤 표시했겠죠? 표시 뭘로 했을까요? 기호. 심벌 썼어요. 심벌을. 그 다음에 이 공간도 있어요. 공간. 어떤 공간이 있냐? 이 공간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틸이 공간 정의를요, 몇 가지 했을까요? 공간은 어떤 공간이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공간이 있냐? 모호한 공간. 영어로 이제 베이그죠. 베이그. 모호하다. 그 다음에 닫힌 공간. 닫힌 공간. 또 하나 뭐 있을까요? 한정된 공간. 그 해설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해설을 참 잘 달았습니다. 해설은요, 제가 그 문제, 지문 하나를 전부 다 달기 때문에 해설만 잘 보시고 들어가셔도 도움된다.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죠. 틸이 제안한 공간 형태 표시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이다. 1번. 연속적 경험의 표시는 공간의 형태, 면, 인간의 움직임 등을 나타내는 기호.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심벌이죠, 심벌. 기호가 중요하다. 그래서 표시할 때 기호를 하겠죠. 어떤 기호를 했어요? 뭐, 공간의 형태가 어떻다. 이런 기호. 그 다음에 면, 인간의 움직임 등을 기호로 구성된다. 이런 얘기한 유명한 분이죠. 두 번째, 외부 공간은 보시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이다? 두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였을까? 세 가지다. 어떤 거였어요? 모호한 공간, 또 한정된 공간, 스페이스, 그 다음에 닫힌 공간,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도 조금 기억해 두죠. 밑에 한번 해설해 볼게요. 틸이 제안한 공간 형태 표시법, 시퀀스 익스페리언스 노테이션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험생. 틸이 제안한 공간 형태 표시법 1. 시각적 환경의 지각. 시간의 흐름에 관계되는 동적인 과정.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관계되는 동적인 과정이다. 이게 말이 조금 이제 추상적입니다. 그 다음. 인간 환경을 구성하는 공간, 면, 건물, 사건들은 동시에 지각될 수 없으며 시간적 흐름에 따라 경험된다. 지금 계속 어떤 얘기 나오고 있어요? 시간적 흐름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경험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거 있을까? 우리가 어떤 산을 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때? 아침에 보는 산과 또 노을 진 산이 다르겠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외부 공간의 분류인데 어떤 공간이 있다? 모호한 공간인 베이그, 한정된 공간 스페이스, 닫힌 공간이 이제 볼륨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한정된 공간과 닫힌 공간은요, 다시 또 분류를 하죠. 어떻게? 선적 공간과 면적 공간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닫힌 공간과 한정된 공간은요, 이게 선이냐 또는 면이냐. 그러니까 선과 면 두 가지로 또 분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런입니다. 런. 영어로. 면적 공간이라는 것은 에어리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죠. 선적 공간은 네.
평면도에서 길이가 폭의 2배를 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선적 공간이 뭐냐? 거기 어떤 얘기 나왔어요? 길이하고 폭이죠. 그럼 우리가 요렇게 이거 길이죠. 폭이 무슨 말이야? 만약 요렇게 돼 있다고 쳤을 때 요게 폭이죠. 폭. 그래서 폭. 이게 폭이야, 이게. 폭. 그럼 폭과 길이가 있는데 누가 더 2배야? 길이가 주어져. 길이가 폭의 몇 배? 2배다. 다시 한번. 길이가 폭의 2배를 우리가 선적 공간이라고 누가 얘기했다? 틸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학자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평면도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입체도라는 것은 이제 3차원적이죠. 평면이라는 것은 이제 가로, 세로. 즉, 어떤 지면에다 표시하는 건데, 평면도에서 길이가 폭의 2배를 넘는 공간을 우리가 의미하는 건 선적 공간, 런이다. 그 다음. 4. 면적 공간, 에어리어. 2배를 넘지 않는 공간. 그래서 간단합니다. 2배가 넘었으면 선적 공간. 우리가 선을 넘었죠. 다시 한번 암기법. 선을 넘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2배 넘지 않았으면 면적 공간이다. 에어리어. 그 다음. 5. 전체의 연속적 공간을 분류하고 각각의 부분적 공간들의 공간 형태에 대한 표시 보호를.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호로 표시할 건데 그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경험이 된다. 이 시간적 흐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 부호, 심벌을 설정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1번에 옳지 않은 건 정답은 2번인데요. 외부 공간은 한정된 공간, 스페이스하고 닫힌 공간, 볼륨 말고도 뭐 있어요? 모호한 공간에 베이거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고요. 3번에 보겠습니다. 한정된 공간과 닫힌 공간은 나왔죠. 각각 선과 면으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도면에는 공간의 형태와 높이, 진행 위치를 중심으로 한 좌우 폭의 비례 등이 기록된다. 그래서 기록, 어떤 심벌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이 문제 지문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법령 문제인데요. 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인데요. 거기에서 별표를 냈습니다. 안전점검의 항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인데 뭐 어린이 놀이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떤 거 있어요. 뭐 그네도 있고 뭐 시소도 있고 하겠죠. 그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전한지 그 안전점검의 항목인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중요하죠. 만약에 뭐 그네가 뭐 끊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청결 상태. 청결도도 어때요? 이게 막 녹이 쓸어 있으면 어때?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3번에 위치 정보. 위치? 그러니까 뭐 그네가 어느 쪽에 있는지, 뭐 시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위치 정보. 네 번째, 위험 물질의 존재 여부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연결 상태, 뭐 시설의 청결 상태, 위험 물질 존재 여부. 정답은 3번인데요. 위치 정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니까 그 법 시행령 별표 6에 보시면 안전 점검의 항목 및 방법이 있는데 1번 안전점검의 항목이다. 과목에 보니까 뭐야? 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그 다음 두 번째 노후 상태, 노후 정도, 그 다음에 변형 상태, 뭐 청결 상태, 그 다음에 안전 수칙 등의 표시 상태. 그렇죠? 안전 수칙 같은 게 표시를 하나겠죠. 그다음 과목에 보니까 뭐 있어요? 부대 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 물질의 존재 여부다. 이 정도는요 그냥 상식으로 푸셔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걸 몰라도 이렇게 지문을 읽어보시면 좀 어색한 게 있죠. 그 다음에 점검을 했을 때 우리가 점검 어떤 이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양호하다, 또 요주의, 무슨 말이야? 주의를 요한다, 또 수리해야 된다. 이용 금지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양호, 그 다음에 요주의, 그러니까 주의를 요하는 것, 또 수리를 요한다, 요수리, 마지막에 이용 금지다. 그래서 가장 점수가 안 좋은 게 뭐야? 이용 금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3번에 보겠습니다. 3번은 별표인데요. 이 문제는요, 출제가 그동안 기출문제 보시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 공개공지인데, 건축법에 이제 시행령이 나옵니다. 공개공지. 그러면 그 공개공지, 우리 수험생 아시나요? 큰 건물 보시면 옆에 이렇게 등나무 있고 잠깐 쉬어서 뭐 차 한잔 마시거나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게 뭐야? 바로 이게 공개공지입니다. 공개 공지 문제가 건축법에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요. 법령에 대해서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법령을 좀 살펴볼게요. 거기 5페이지 보시면 3번의 밑에 해설에 42조입니다. 건축법. 대지의 적용이다. 대지의 적용. 그럼 대지가 무슨 말이야? 땅? 땅 중에서 어떤 거? 대지 면적과 연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한번 배워볼까요? 대지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의 땅입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야. 이 땅인데 그 중에서 내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 이거죠. 건물을 이만큼 지었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등장하는 용어들은 어떤 게 있으면 건폐율이 있어요. 건폐율.
그때 뭐가 있죠? 용적률이 있습니다. 용적률. 그러면 건폐율은 무슨 말이냐면 이 건물의 이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이야. 몇 평? 100평인데 그럼 대지가 얼마야? 100평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내가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게 다 통째로 100평을 다 못 지어요. 그 중에서 얼마로 지을 수 있는 게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데 보통 이제 한 20평 할까요? 20평? 그러면 100평 중에서 20평을 차지하니까 비율이 얼마죠? 100평 중에서 바닥 면적이죠. 건폐가 무슨 말이야? 건물의 바닥이 이제 건폐입니다. 건폐. 그래서 20평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이제 프론트지 나오죠. 그럼 몇 프로야? 20%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은요, 이제 높이까지 감안해가지고, 이 용자가 무슨 말이야?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다시 한번, 용적이 뭐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서, 용이 하는 걸 사용한다는 게 연면적입니다. 다시 한번, 용적에서 용자가 뭐야? 사용 가능한 면적이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면적이 이제 연면적이라는 뜻이에요, 연면적. 연면적인데, 만약에 이 건물이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2층까지 있어, 2층. 3층 옥상이니까 2층까지 있다. 2층까지 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면적이 어떻게 돼요? 바닥 20평 사용하고 또 2층도 똑같은 20평이겠죠. 그러면 용적은 얼마냐? 전체 대지 면적이 갖고 얼마였어요? 100평이었죠. 100평 중에서 얼마 사용할 수 있어? 20평? 20평이니까 40평이죠? 곱하기 100 하면 포텐시가 몇 프로야? 40%입니다. 40%.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또 있는데 건폐율이 아까 얼마였죠? 20평. 아까 20%였죠? 20%. 용적률은요? 40%. 그럼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딱 보시면요. 층수가 나와요. 건폐율은 바닥 면적인데 사용 가능한 면적이 40%래요. 80%. 그럼 몇 층까지 있다? 2층까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용적률은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돼요.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게 건폐율이니까 바닥 면적의 프로테이지가 전체 땅 중에서 대지 중에서 20%다. 그 용적률은요. 우리가 전체 사용 가능한 거니까 어차피 옆에 땅은 지금 공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용 가능한 면적이다. 그럼 보니까 이게 지금 20%의 몇 배야? 2배가 됐으니까 2층까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용적률의 저기는 뭐야? 건폐율 곱하기 층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하튼 대지 얘기 했었고요. 대지가 나오는데 대지 적용이랑 면적이 200제곱미터. 평수로 안 하죠. 우리가 200제곱미터. 대지가 얼마야? 200제곱미터. 그러면 이 공개 공지가 중요한 말인데 지금 우리가 공개 공지가 건물 옆에 보시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공개 공지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대지의 적용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200제곱미터. 가로 세로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려는 건축지는 용도 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밑줄 한번 쳐볼게요.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경이 무슨 말이야? 예쁘게 하는 거죠. 식물 심고 꽃 심고. 그래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 이게 주어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 근데 대지가 얼마야? 그렇죠. 우리가 그 대지 면적이 중요합니다. 대지 면적. 그래서 대지 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 이게 큰 평수는 아니죠, 이게. 우리가 평수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3.3제곱미터가 뭐야? 한 평이죠. 한 평. 맞아요? 10평은 얼마야? 33제곱미터. 그 다음 100평은요? 330제곱미터가 되겠죠. 100평도 안 되고, 보시면 몇 평쯤 될까? 나눠보면 되겠죠. 한 60평? 60평?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60평 되는 대지. 이게 60평이라고 안 나와요. 법에서는 이렇게 쓰니까 제곱미터. 그래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니까 중요한 표현이 뭐야? 그러니까 건물이 200제곱미터인 땅이 아니고 내가 건물을 지려고 하는 땅, 이 전체 땅이 얼마다? 200제곱미터입니다. 이 땅이, 대지가.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적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단서정 있습니다. 단서정.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 밑줄 한번 쳐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다 한번 써볼게요. 대표적인 예시 하나. 축사. 축사라고 써볼게요. 축사. 아니, 축사가 뭐야? 돼지 기르고 소 기르는 거죠. 닭 기르고. 거기에다가 뭐 조경을 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겠죠. 물론 하면 좋겠지. 걔들도 좀 이렇게 신선한 공기 좀 마시고 싶으니까. 하지만 법상에 적용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야 건축물, 대표적으로 축사입니다. 건축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적용 등 시행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밑에 보니까 43조 이 공개 공지 등의 확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2조가 뭐였어요? 42조 제목이 대지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가 꿀꿀 대지가 아니고 땅입니다. 대지 면적 얼마?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단서 조항에 보니까 적용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밑줄 쳐볼게요. 일반이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누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주 큰 건물이 있어요. 무슨 은행 건물이, 은행 본점이라고 할까요? 그 옆에 딱 가보니까 어때? 막 등나무 있고 이렇게 쉼터가 있어요. 공터가. 그럼 거기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냐? 아닙니다. 지나가는 행인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뭐야? 공개 공지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나, 일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공개 공간, 그래서 공개 공지 또는 뭐야? 공개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야? 하여야 한답니다. 의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는데 이렇게 묶어줄게요. 그거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공개 공지 등의 확보해 보니까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슨 주거죠?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그러면 암기법을 따볼게요. 이 공개 공지는 아까 뭘 했어요? 쉼터죠? 쉼터. 그 쉼터에서 우리가 뭐야? 지나가다가 우리가 하루에 매일 지나가는 어떤 그 도로가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큰 건물이 있고 옆에 쉼터가 있어. 우리가 하루 이렇게 공부하다가 좀 이렇게 지칠 때 있죠. 그럼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좀 쉬어서 뭐 생각을 좀 하거나 아니면 잠깐 숨 좀 돌릴 수 있는 음료수 하나 마시면서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뭐야? 일상입니다, 일상. 아까 일이 뭐였어요? 일반 주거죠.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 그 다음에 이제 준이 두 번 들어오죠. 준 두 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상이 준준해. 다시 한번 일상이 뭐야? 쫀쫀하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준 주거지역이 있는데 일반 주거, 준 주거,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준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준 공업지역. 혹시 준 농업지역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준자가 두 번 들어가는데 준 주거지역과 준 공업지역이 있어요. 준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 공업지역에서 일상이 쫀쫀하다. 다시 한번 일상이 쫀쫀하다. 공개공지. 그 다음 4호입니다. 특별자치시장. 어딜 얘기하는 거야? 세종시. 특별자치도지사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어디밖에 없어요? 제주도. 근데 이제 2023년 6월서부터 이제 강원도가 이걸 바뀌었죠? 그래서 강원도도 이제 뭘로 바뀌어요? 특별자치도. 또는 시장 군수, 또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하는 지역. 다시 한번. 뒤에 있는 중요한 멘트 있죠. 노후산업단지니까 산단이 너무 노후가 됐어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하는 지역도 우리가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시행령을 0이라고 합니다. 27조 대지의 적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대지 적용 뭘 외웠어요?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다. 1항 보겠습니다. 단서에 따라서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단서 볼까요? 아까 단서가 뭐였더라? 42조의 단서가 다만자부터 시작하는 게 단서 조항인데 단서가 뭐였어요? 적용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야 굳이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데 라는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호부터 쭉 따라가니까 몇 호까지 있어요? 10호까지 있죠. 요게 시험에 나온다. 기출문제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야 기본적으로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그러니까 대지, 땅이 얼마였어 아까? 이게 중요한 거야. 대지가 얼마? 200제곱미터. 이게 대지죠. 그런데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 주는 아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까 단서가 뭐였어요? 조경 등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줄 쳐놨습니다. 그 밑줄 한번 쳐볼게요. 색깔펜으로 한번 칠해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027조의 두 번째 줄입니다. 어떤 데일까요? 그 축사 혹시 있나요? 6호에 있어요? 1호에 보니까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녹지 지역이면 이미 잘 돼 있는 지역이야.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럼 거기에다 굳이 적용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당연합니다. 1번 1호. 그 다음 2호 보죠. 2호에 보니까 뒤에 공장자가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2호 3호 묶어줄게요. 특히 요걸 잘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숫자가 적는 시죠. 면적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면적이라는 말이 써 있었고 연면적이 있죠. 그럼 연면적은 무슨 말이야? 건물을 중심으로 사용 가능한 면적이고 그 다음에 그냥 면적은 뭐야? 대지 면적을 얘기합니다.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이다. 그러면 이 공장의 사이즈의 그 대지가 얼마야? 5,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다시 한번 대지 면적 얼마? 5,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공장은 대지 면적이 5,000입니다. 5,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그거보다 작은 거죠. 그 다음에 3호에 보니까 연면적이 합계니까 뭐야? 사용 가능한 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공장이 어떤 경우야? 되게 작은 경우죠. 다시 한번. 이 공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호, 3호가 중요합니다. 대지 면적 얼마? 5,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사용 가능한 연면적이 1,500이죠. 그래서 5,000, 1,500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5,000, 1,500. 공장이 뭐야? 5,000, 1,500. 공장이 뭐야? 5,000, 1,500. 그래서 5,000은 뭐야? 넓은 거니까 대지겠죠. 그 다음에 1,500은 뭐야? 연면적입니다. 그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시니까 그 8호 한번 보죠. 8호도 보니까 물류시설이죠? 물류시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1,500제곱미터 미만이죠? 아까 뭐가 똑같아요? 3호하고 똑같죠? 그래서 연면적이 1,500.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0제곱미터 이상에서는요 적용을 해야 되지만 공장 같은 경우는 어때? 대지 면적이 5,000짜리가 있고 연면적이 1,500인데 그 미만입니다. 미만. 그 다음에 물류시설도 마찬가지로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축사 있죠? 그 다음에 5회 보니까 또 당연한 말이 있어요. 뭐야? 대지에 염분이 뭐야? 소금이죠?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적용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용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호는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9호 잠깐 보죠. 9회 보니까 국토계획법상에 지정된 자연환경 보존지역. 아까 뭐하고 좀 비슷해요? 녹지지역하고 비슷하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니까 잘 돼 있겠죠. 굳이 적용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인데 가로 열고 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건축물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기 제외라고 써 있는 걸 밑줄 한번 쳐볼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무슨 말이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뭐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용어에 대해서 좀 감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건폐율은 뭐였어요?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고 연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물 전체에 사용 가능한 면적이거든요. 연자가 뭐야? 사용 가능한 면적, 연면적인데 그래서 용적률 나왔는데 연면적이 뭐라고? 사용 가능한 면적이다. 근데 그 지금 나오는 게 뭐야?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 법에 보시면요,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요거 예쁘게 하는 거죠. 예쁘게.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 지구 단위, 이 지구를 예쁘게 하는 거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 양호한 환경이라는 게 쉽게 해서 뭐야? 예쁘게 하는 거죠. 예쁘게, 깔끔하게. 그 지역을 깔끔하게 예쁘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 그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 예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를 예쁘게 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쁘게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적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제외한다. 그런 말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뒤에 또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굳이 지금부터 하지 마시고 뒤에 보시면서 그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내가 아는 만큼 보여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해서 막 다 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찍어드리는 거 위주로 먼저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7페이지입니다. 27조 2 공개 공지 등의 확보인데요. 27조라고 되어 있지 않고 27조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최근에 신설된 조문이야. 이게 신설 조문은 또 잘 나오겠죠. 그래서 공개 공지 등의 확보인데 1항부터 보겠습니다. 그 공개 공지 등의 확보인데요. 그 밑에 쭉 뭐가 써 있는데 다른 건 다 하지 마시고요. 한 줄만 기억하시면 돼. 이 공개 공지가 아까 쉼터였죠? 근데 이 경우에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필로티 구조. 그 필로티 구조가 어떤 거냐면 땅이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이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 이게 필로티 구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필로티 구조는 어디서 많이 봤냐면요. 보통 이제 빌라 같은 경우 어때? 내가 이제 이렇게 쭉 빌라를 가면은 기둥이 있죠. 기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사는 거죠. 그 사람이 1층엔 사람이 없고 뭐가 있어요? 주차장이죠. 주차 뻥 뚫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무슨 원두막처럼 이렇게 기둥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기거하는 공간이 땅바닥이 아니고 그 위에서부터 그죠? 위에서부터 있고 기둥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필로티 구조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필로티 구조는 기둥으로 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도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는 기억하시고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번입니다. 다시 5페이지로 가시고 건축법 영상 공개 공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오는 거. 근데 시험에서요 건축 법률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건축 법령이라고 하면 시행령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 법률 앤드 시행령. 그래서 문제를 조금 길게 뺐다. 그러니까 법률과 시행령을 다 공부해라 그런 말입니다.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옳은 거니까 쉽지 않았죠. 1번. 공개 공지는 건축물과 연계해서 필로티 구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2번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3번. 공개 공지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다. 4번. 공개 공지를 설치할 때에는 긴 의자 또는 조경 시설 등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정답은 4번인데요. 2번, 3번을 또 묶어줄게요. 공개 공지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맞습니까? 공개 공지의 면적을 물어봤죠.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요. 거기 보시면 027조 대지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027조의 2를 보시면 공개 공지 등의 확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제가 안 읽어드렸던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7페이지로 갈게요. 7페이지에 가니까 1항을 볼게요.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페이지입니다. 027조 2입니다. 1항 한번 읽어볼게요. 수험생.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이하 2조에서 공개 공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1호에 보니까 어때요? 공개 공지가 아까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적용을 해야 되냐 적용을 하지 않느냐. 아까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축사 외웠었죠. 그거 하나 외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공지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시험에서 대지의 적용을 물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 공개 공지에 대해서 물을 때 이제 공개 공지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공개 공지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옆에다 적용이 아니고 공토, 쉼터를 하라는 거야. 쉼터. 어떤 거냐? 1호. 문화 및 집회 시설. 두 번째, 종교 시설. 그다음 판매 시설인데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산물 유통 시설은 제외한다. 그러면 농산물 유통 시설 대표적으로 어떤 거야? 우리가 저기 대표적으로 서울에 뭐 있어? 가락동 농산물 시장 있죠. 거기 가시면요, 차도 엄청 많고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서 공개 공지 등의 확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긴 제외시킵니다. 그 다음에 운수시설인데 보니까 여객역 운수시설이죠. 그 다음에 업무시설입니다. 밑줄 쳐볼게요. 업무시설.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은행 얘기했죠? 어떤 은행 업무 보러 갈 때 은행 본점에 가시면 큰 건물이 있을 것이고 옆에 보면 뭐였어요? 공개 공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숙박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바닥 면적. 그러니까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거기 보면 제외가 딱 하나 있죠. 어떤 거야?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뭘 제외하는 거야? 공개 공지를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치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항이 또 있습니다. 2항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그렇게 쉼터죠. 공터의 면적은 대지 면적이 얼마? 100분의 10이니까 10%입니다. 10%. 그래서 공개 공지의 면적은 10%입니다. 몇 프로?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다. 밑줄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니까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때 아까 모든 사람들이 뭐였어요? 일반인들이죠?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 시설 등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가보시면 이제 긴 의자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험에서. 법령에서 나온 거죠? 몇 조? 027조에 2를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시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보일 겁니다. 조금씩. 그래서 시험 문제가 대지의 적용을 물어볼 때가 있고 공개, 공지를 물어볼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요거 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건축 법률 42조와 또는 43조 이 두 가지 조문요 번갈아 출제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2번에 뭐가 틀린 거야? 설치 제외죠. 3번은요? 100분의 10입니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답만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4번입니다. 단풍의 색이 다른 게 뭐냐? 그 단풍의 색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빨간색도 단풍이 있죠. 본 적 있어요? 빨간 단풍. 또 어떤가? 노란 단풍이죠. 대표적으로 노란 단풍은 뭐야? 은행잎이죠. 그 밑에 한 잠깐 보죠. 거기 보니까 이제 학명이 있어요. 학명. 나무들의 이제 학명인데 학명 중 읽기도 좀 힘들죠. 읽기도 힘든데 자꾸 읽으셔야 돼요. 거기 밑에 해설 잠깐 볼게요. 거기 보니까 그 4번에 그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 세라시 디필룸 자포니 컴. 이거 누구냐? 개수나무, 개수나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눈팅이라도 하시고 떠듬떠듬 읽으셔야 됩니다. 이 4번은 개수나무인데 이 개수나무는요 검색을 해보시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나머지가 거기 보니까 이제 코르누스 코사죠? 3번에 있는 거. 이게 뭐야? 산수입니다. 산수. 산수. 이 분홍색이고 그 분홍 계열이죠. 빨간색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있는 게 뭐야? 읽어봐 또. 디오스? 피로스 카키죠? 이게 뭐 감나무죠, 감나무. 처진 감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것도 이제 빨간색 같은 주황색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더. 여기 그 유명한 무슨 나무야? 화살나무죠? 1번에 옆에서 써볼게요. 화살나무. 이 화살나무는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화살나무의 단풍이 뭐냐? 잘 물어요. 화살나무의 단풍 한글로 주면 좋은데 이거 학명으로 주면 좀 어렵죠. 읽어보죠. 유노니머스 알라투스입니다. 알라투스. 알라투스. 화살나무인지 알란가? 다시 한번. 알라투스가 뭐야? 화살나무. 그 어떤 분들은요, 그 앞에 있는 게 좀 기니까 뒤에 있는 걸 자꾸 암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알라투스 화살나무다. 그 다음에, 카키, 처진 감나무인데, 그 앞에 거까지 같이 읽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수유도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산수유하고 잘 몰라도 코르누스 코사, 산수유죠. 그 다음에 유노니머스 알라투스, 이게 이제 화살나무인데, 이 두 가지, 1번, 3번 특히 잘 나와요. 빨간색이다. 단풍색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번에 뭐 있었어요? 그, 개수나무죠. 이 개수나무가 노란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좀 먼저 어려운 문제에 속하긴 합니다. 학명을 다들 기억하셔야 되니까. 나 5번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뭐 다 어렵지는 않고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시험은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문제들을 맞춰가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겁니다. 5번,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이다. 보시니까 문제를 보기 전에 그 밑에 좀 해설을 잠깐 볼게요. 우리가 보차 혼용들하고 보차 공전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아주 헷갈립니다. 보차, 보가 뭐야? 보행자. 차는 차량이죠. 그 보행자. 차량입니다. 그럼 두 개가 상극이죠. 왜? 차량이 되게 보행자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보차 혼용이니까 섞여 있다 그 뜻이고 보차가 공전한다.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야 보행자가 먼저야? 아, 차가 먼저야?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둘 중에서 뭐가 좀 좋아 보여? 사람 위주로 좀 돼 있는 게 뭘까? 보차 혼용일까? 보차 공전일까? 보기 전에. 둘 중에서 사람이 먼저야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사람이 먼저다. 아, 그렇죠. 교통법규에 보시면 어때? 맨날 그 프랭카드에 보시면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보차 혼용일까 공전일까?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전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야, 약간 느낌이 혼용은 막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다 보니까 섞여 있으면 누가 더 우세해? 보통 사람이 이렇게 비키지 않아요? 겁나가지고. 그죠? 보차 혼용에서는 차량이 먼저입니다. 보차 공전은요, 공전인데 가치는 가되 사람은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요게 사람이 먼저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보행자 위주의 도로입니다. 요게 좋은 말이에요. 보차 공전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차 혼용은 뭐야? 차량 위주인데 사람이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 먼저이죠. 보차 혼용은 차 먼저고요. 보차 공전이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느낌이 하나로 외우셔야 돼요. 야, 이게 둘 중에서 뭐가 좋은 거야? 보차 공전. 사람이 먼저니까 좋은 거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같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어 보행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럼 무슨 말이야? 보행 안전성에 위협이 된다. 그럼 누가 위주야? 차 위주니까 보차 혼용 도로죠. 정답은 2번이네요. 아니면 4번이네. 그 다음에 나를 보죠. 같은 도로에서 보행자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만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먼저다 그 말입니다. 도로를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주민생활의 중심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의가 야 사람 먼저야 차 먼저야. 보차 혼용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차가 더 우세합니다. 하지만 보차 공전은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까먹습니다. 6번에 가죠. 이 문제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영어가 참 많네요. 우리가 6번 다음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개념은 일단 그 박스를 보기 전에 영어 먼저 해석 한번 해볼게요. 1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Nature based solution. 자연에 기반한 솔루션이다. 다시 한번 자연 기반 솔루션. 솔루션이라는 것은 뭐야? 해결책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연에 근거해서 해결을 하자. Nature based solution. 두 번째. 스마트 그로스. 스마트 성장이죠. 스마트 성장은 사실은 어때요? 성장의 개념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3번. 랜드스케이프 얼반즘. 해석해봐.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즘이 뭐야? 도시화죠? 도시화, 얼바니즘. 도시화.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뉴 얼바니즘. 뭐라고? 뉴 얼바니즘. 이 어바이저 환장도 있는데 이것도 시험 잘 나와요. 뒤에서 배울 건데 그럼 도시화라는 것은 얼바니즘인데 처음에 도시화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도시화. 우리가 도시화 했을 때 미국 이 학문 자체가 이 도시계획 학문이지 미국 건데요. 미국은 되게 산업화가 먼저 돼 있죠. 이 산업화가 되면서 이 산업화의 여파로 어때요?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주택 개념의 아파트가 아니고 이 산업화, 이 공장 옆에 아파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만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되니까 막 공장 옆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 아파트가 어때? 그렇게 좋은 환경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가 너무 막 벌어져요. 도시화가 막 벌어지다 보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인공위성을 찍어보니까 땅이 넓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불빛이 보인대요. 이 땅덩어리 전체가 불빛이. 그러니까 한번 쉬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비둬야 돼요. 내비둬가지고 자연을 좀 보존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불빛이 있대요. 불빛이 많은 건 이제 큰 도시겠고, 불빛이 계속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화의 맹점이 뭐죠? 무질선 확산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 우리가? 얼반? 스프롤. 이게 무슨 말이야? 얼반한 도시라는 뜻이고 스프롤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나뭇가지에 있는 벌레가 나뭇잎을 막 먹는데 어떻게 먹어? 막 먹는 거. 어떻게 먹는다? 나뭇잎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옥수수 먹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예쁘게 먹는 애들도 있지만 어때? 우적우적 먹다 보니까 막 이렇게 먹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스프롤이에요, 스프롤.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 확산, 얼반 스프롤.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난개발. 난자가 무슨 말이야? 마구잡이 난자거든. 난잡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난개발. 난개발하면 어려운 개발이 아니고 그냥 막 개발하는 거야, 그냥. 야, 저기 좋은 땅 있어? 개발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반 스프롤. 다른 말로 뭐야? 도시의 난개발을 가져왔어. 그러다 보니까 얼바니즘의 어떤 맹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도시화하자. 새롭게 해서 뉴 어바니즘 환장이 나왔는데, 뉴 어바니즘 환장은 무슨 말이야? 지금처럼 도시화를 이제 만들 때 무질서 확산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향하자.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도시화를 시키지 마라. 그건 아니겠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 그러니까 도시화가 자꾸 이렇게 주변으로 확산되니까 어때? 주변에 땅이 개발되지만 사람들이 어때? 주변으로 모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뭐 김포 같은 경우는 제일 맹점이 뭐야? 되게 도시화는 확산돼가지고 아파트도 근사하게 지었는데 출근을 내가 서울로 해야 되네? 근데 출근하려니까 지옥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주 근접 직장과 주거가 분리가 돼 있겠죠. 직장은 서울, 주거지는 김포.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도시가 확산됐다는 거야. 그래서 직주 근접을 하죠. 직주 근접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도시에서 이제 그 개발을 할 때 그 단층짜리 건물을 지면은요 많이 못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밀도 개발을 시켜야 했을 때 어때? 여기다가 이따만한 건물을 지은 거하고 요만한 건물을 하나 지었어. 그럼 여기 사는 사람 4명이야. 여기 사는 사람 400명. 그러면 요 4명 사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건물을 지면 나머지 396명은 다 외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어바니즘을 어떻게 하자? 야, 고밀도 개발하자. 무슨 개발하자? 고밀도 개발하고. 고밀도 개발하니까 그 주변에 땅들이 많이 남지. 그러니까 400명이 살려면 아까처럼 단층짜리 엄청 많이 지어야 되지. 근데 높이 지다 보니까 여기 땅이 남아.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거? 이제 뭐 놀이시설, 뭐 공원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좀 쉬게 해주고. 그러면 이 고밀도 개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밀도 개발. 요렇게 하자는 거야, 쉽게 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주고 하고 여기 옆에다 이제 회사 하나 또 지어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근무하고. 대표적으로 그런 데도 많이 있죠. 고밀도 개발해가지고 직장도 가깝게 이렇게 만든 거. 뭐 삼성 뭐 반도체가 있으면 그 주변에 아파트들에 고밀 높잖아요. 뭐 그런 거 하고 또 공원도 잘 돼 있고 이런 거야. 유어바니즘 쉽게 얘기해서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얼바니즘은 도시화 했을 때 도시화는요 아까 난개발을 가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 얼바니즘 새롭게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핵심은요 좀 잘 살자, 행복하게 뭐 그런 느낌입니다. 뒤에 또 배우니까 얼바니즘 나와.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에코시스템 서비스니까 생태계 서비스죠. 이거 두 가지인데 제가 해설을 두 가지 들어가서 해설 먼저 보죠. 그 자연 기반 솔루션 해법이란 환경 문제와 같이 과도한 인간 간섭으로 훼손되어 기능이 약화된 자연을 밑줄 쳐볼게요. 복원하자는 거야, 복원. 그러면 우리가 환경 문제는 대표적으로 어떤 거야?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만든 어떤 환경의 그 오염들, 그런 것들을 복원할 때 그것이 발휘하는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통해서, 그러면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라는 게 뭐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태계나 모든 자연들은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자기 치유가 있죠, 자기 치유. 우리가 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꾸정물을 버리잖아? 그럼 어때? 계속 썩어요. 근데 잠깐 멈춰봐.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저도 이제 TV에서 본 건데, 영국의 템즈강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고 밖에 나가다 막 버리는 게 없었대. 그러다 보니까 막, 철새가 뭐 거의 뭐 몇백 년 만에 막 와서 뭐 거기 살더라 이거야.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인간이 만든 그 환경 오염은요, 인간이 해결을 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자연 치유할 수 있게 좀 내비두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얻고자 하는 환경 정책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솔루션인데, 솔루션은 어떤 해결책이죠? 뭐에 대한 해결책이야? 환경 문제, 환경의 파괴, 오염에 대한 해결책을 어디에 기반하자? 자연에 기반하자. 이 말이고요. 밑에 보니까 이제 에코시스템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죠. 생태계 서비스죠, 해석하면. 에코시스템 서비스란 생태계 서비스로 생태계와 이를 구성하는 종들이
인간의 삶을 지탱하고 충족시키는 조건과 과정들이다. 즉, 생태계 서비스는 생물 다양성이 유지됨으로 인해 그것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혜택을 의미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식물, 동물들이 없어지면요,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잖아. 식물이 없어지면 일단 벼가 없잖아요. 쌀이 없어요. 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라는 게 아까 즉사부터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생태계 서비스는 생물 다양성의 유지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유지. 생태계 서비스가 뭐라고? 생물 다양성의 유지. 너무 길게 외우지 마시고 아까 솔루션의 기반이 든 게 뭐야? 자연에 기반하자 그 말이죠. 그 솔루션은 왜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 환경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번의 네모 칸 한번 보죠. 박스 칸. 비용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고 보건력을 구축하는데 보건력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보건력. 이 보건력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보건력. 보건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원래대로 회복한다. 회복력이죠. 보건력. 내가 되게 힘이 없어. 내가 힘이 왜 없어? 자꾸 시험에 떨어지니까 힘이 없는 거지. 근데 한 번에도 붙어봐. 그럼 어때? 자신감은 생기겠지.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건, 뭐 우리가 좀 공무원 시험, 아니면 자격증 시험, 아니면 운전면허 시험이건 떨어지는 거는 기분이 좀 꿀꿀하잖아요. 근데 딱 붙으면 어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 보건력이 생기거든요. 회복력.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 어떤 트러블이 있으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다시 복원됐다. 원상복구가 됐다. 회복이 됐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복원력을 구축하는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키워드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연적 또는 변형된 생태계를 아까 뭐였어요? 그게 환경 문제죠.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복원하기 또 나오네요. 복원요. 복원하기 위한 활동이며 효과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인간 복지와 생물 다양성의 혜택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뭐야? 바로 Nature Based Solution입니다. 자연 기반 해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복원력 또는 회복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 이 복원력, 요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복원력이 뭐야? 바로 문제의 키워드입니다. 자연 기반한 베이스한 솔루션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회복을 하자. 그러면 문제에 대한 회복을 할 때는 뭘 이용하자? 생태계 서비스를 이용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면은 복원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꾸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의 생물들을 자꾸 우리가 보호를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래야지 생물이 우리 인간한테 혜택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거기 보시면 키워드가 복원력이니까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그 어떤 해결책을 솔루션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어디에 기반하자? 자연에 기반하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적용 기본 계획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적용 기본 계획도. 요거는 아주 시험에서 뭐 기출문제 보시면 해마다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등장해요. 기본자가 적용 계획인데요. 적용 계획의 순서가 이제 배울 건데, 적용 계획의 순서 중에서 순서가 이제 내려갑니다. 기본 구상이 끝나면 기본 계획이 나와요. 그럼 기본 계획이 끝나면 기본 설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는 게 뭐야? 실시 설계로 가는 거야. 그러면 기본자가 3번 들어가잖아요. 구상은 뭐야?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어떤 대안들이 있어. A안, B안. 내가 올해 지방직만 시험 볼까? 아니면 내가 지방직 9급만 시험 볼까? 7급도 시험 볼까? 아니면 뭐 군무원 시험도 한번 봐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A안, B안이 있어. 그래서 기본 구상을 막 열고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뭐가 좋겠다. A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요. 그럼 이 결정한 것 가지고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기본 계획의 종류가 있어요. 기본 계획의 종류. 그래서 문제가 적용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그 계획도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거다. 거기 보니까 대안 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럼 대안 평가는 뭐야? 기본 구상이죠. 여기 대안이죠. A안인가 B안인가? 대치안. 대안이라는 게 A안이 좋은가? B안이 좋은가? 이게 대안이죠. 그 대안의 평가가 언제 한다? 기본 구상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 중에서 어떤 하나를 채택을 하는 것까지가 기본 구상이야.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 가시면 뭐 동선 계획이 들어가죠. 동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조경이잖아요. 조경이니까 나무 심고 예쁘게 하는 건데, 동선 계획은 어떻게 짜지?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식재, 어떤 나무를 심을까? 교목을 심을까? 키가 큰 나무, 관목을 심을까? 아니면 꽃을 심을까? 이런 식재 계획도 세우겠죠.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고, 이게 기본 계획이다. 그래서 계획자가 들어가요. 이런 계획자가.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봐. 동선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식재 계획, 대안 평가 계획은 없죠? 대안 평가는 평가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대안 평가는 기본 구상에 들어가는 거야. 다음 페이지 보니까 10페이지인데 얘가 또 우리 시험에서 뭐 매번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 박스 돼 있죠. 적용 계획과 설계 단계인데 첫 번째는 뭐 목표 설정이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별표가 최고 많은 게 3개고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적용 계획이 뭐냐? 일단 뭐 내가 어떤 적용을 할 것인가 목표를 세워야 돼. 내가 아주 큰 적용을 할 건지 아담하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현황 분석.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 적용을 하려는 그 동네에 어떤 자연적인 또는 인문학적인 어떤 도로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연은 어떻고, 뭐 땅은 어떻고, 이런 현황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분석과 뭐 인문적 분석을 해서 종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거기서 3, 4, 5번에 묶어줄게요. 기본 구상이 아까 뭐였어요? A 안에 좋을까? B 안에 좋을까? 대안 평가와 결정이죠. 그 다음에 기본 계획, 그 다음에 기본 설계, 마지막에 뭐야? 실시 설계. 이어서 시공, 감리, 유지 관리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 보시면 거기 4번에 써 있어요.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기본 계획. 거기 기본 계획의 종류가 뭐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또 교통 동선 계획, 또 시설물 배치 계획, 식재 계획, 하부 구조 계획, 집행 계획. 6가지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기본 계획의 부문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계획에 어떤 게 들어가냐?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하고, 동선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시설물의 배치, 식재, 하부 구조, 집행 계획. 요거 6가지를 암기할 정도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넘겨보시니까 11페이지에 또 시험에서 기본 설계하고 뭐라고? 기본 설계하고 또 요거 2개 또 물어볼 때도 있어. 시험에서 요거 2개 헷갈리게 물어볼 때 있고 얘 2개 헷갈리게 물어볼 때 있어. 잠깐 볼까? 기본 설계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 설계, 기본 계획의 각 부분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각 공간의 정확한 규모, 사용 재료, 마감 방법 등을 제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어떤 동선 계획을 세웠어. 토지 이용 어떻게 세웠어. 계획 세웠으면 그러면 이 토지 이용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끝나면 기본적인 어떤 베이직한 설계가 들어가는데 누가 더 구체적일까? 이거죠. 얘도 그냥 기본적인 설계만 해주고 얘가 뭐야? 진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시설계. 그럼 다음 페이지 보니까 6번입니다. 읽어볼게요. 6. 실설계. 네. 실제 시공. 밑줄 한번 칠게요. 실제 시공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설계도 중에서 막 위에 뭐 있어. 뭐 기본 뭐 목표 설정이 있고, 그다음 환경 분석이 있고, 기본 구상, 기본 계획, 기본 설계가 있는데 순서를 다 암기하시되, 그러면 마지막 설계가 바로 뭐야? 실시 설계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 평면도, 또 상세도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야, 평면 사이즈를 얼마로 할 거고, 단면도, 상세도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방서가 뭐야? 시방서하고 돈 얘기 나오죠? 공사비. 그 시방서라는 게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인데, 뭐 또 시방서의 종류가 또 있어요. 뒤에 또 배울 건데요. 그래서 시방서와 공사비 이 2가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야, 돈 얼마 써야 돼? 그죠? 또 어떤 스펙으로 할 거야? 이게 스펙이거든요. 스펙. 어떤 스펙? 시방서. 그러니까 내가 뭐 대리석을 깔 건데 뭐 유럽에서 수입해서 가져올 거야? 우리나라 거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스펙 같은 경우를 또 해야 돼요. 이런 시방서와 공사비인데 이런 것까지 결정이 되는 게 뭐야? 실시설계 마지막 단계다 보시면 됩니다. 8번입니다.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했어요. 용도지구. 우리가 용도지구라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용도지구. 제가 이제 합격을 도시계획직을 먼저 했었고 적용직을 그 뒤에 했었는데, 도시계획에서 자주 나오는 법이 뭐야? 국토계획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경에서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가 있는데 뭐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일단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어요. 세 개가 다르네. 근데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두 개가 한 팀이야. 얘는 별개예요, 별개. 용도 구역. 별개. 그 용도 지역은 뭐가 있어? 용도에 따라서 지역을 나눈 거야. 뭐야? 주거 지역, 또 상업 지역, 또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주상 공록입니다. 그 다음에 도간농자, 이렇게 두 가지로 연계하실 건데 일단 이 용도지역은요, 시험에서 이 도시지역, 무슨 지역? 도시지역, 이 도시지역의 종류가 여기 있는 거야, 주상공록에. 그러면 그러니까 지역을 용도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용도지역은 일단 도간농자인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네 개로 나뉘어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다시 도시 안에 뭐 있어요? 뭐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농업지역도 있는 거죠. 녹지지역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다. 그래서 도시 안에 누가 있다? 주상 공록이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지역도 관농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해봐. 지역도 관농자. 해봐. 지역도 기억이 나나봐, 그지? 그래서 선생님, 지역도 관농자고 도시 안에 누구 있다? 주상공록이 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뭐야? 주거지역은 또 뭐였어?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적용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이제 배울 건데요. 용도지구가 왜 자꾸 나오냐면 예전에 있던 것들이 뭐야? 삭제가 된 게 많아요. 삭제. 그러니까 있던 게 없어져가지고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 구역은, 용도구역은요, 별도로 하면 돼, 별도로 또 관리하는 구역이야.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삭제된 거기 때문에 삭제된 걸 시험에 잘 나와. 대표적으로 옛날에 어떤 용도지구 있다가 없어진 게 뭐냐면 미관지구야. 무슨 지구? 미관지구 지금 없어졌어. 미관지구란 말 지금 안 써요. 왜? 법률에서 사라졌어요. 미관지구 뭐 예쁘게 하는 지구죠? 근데 없어졌어요. 한번 보죠. 거기 이제 국토계획법상에 보자. 37조. 용도지구의 지정이다. 1항입니다. 특히 시험에서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은 누가 관리해? 국토부가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그래서 국토부 장관, 또 시, 도지사 또는 뭐 대도시, 시장이니까 이 대도시라는 게 이제 얼마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50만. 50만이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거야? 뭐 수원시 같은 게 50만 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시는 또 무슨 말이야? 도는 이제 아까도 했지만 뭐 충청도 있고 경상도 있겠죠. 도지사. 그 다음에 시는 뭐야? 특별시, 광역시 얘기하는 거야. 특별시, 광역시. 특특도라고 해서 특별시나 광역시 이런 걸 이제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광역시장 또 도지사, 사이즈가 아주 큰 거죠.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까지 슬래시 한번 가볼게요. 시장은 그러면 우리가 용도지구 정할 수 있는 게 뭐야? 국토부 장관이거나 사이즈 큰 시도지사 또는 뭐야?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것도 가로 한번 쳐볼게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도시 계획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거든요. 이 무슨 말인지만 아시면 돼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청사진이에요. 청사진이 뭐냐? 그냥 두루뭉술하게 야 우리 앞으로 이 도시를 이따만하게 큰 어떤 사이즈로 만들 거야.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야 너 커서 뭐 될 거야? 나 대통령 될까? 나 과학자 될까? 나 뭐 의사 될까? 나 뭐 검사 한번 돼볼까? 이런 거야 기본 계획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야?
없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청소하지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아주 아름다운 사진만 찍는 거야. 그다음에 이 기본 계획을 가지고 이제 관리 계획으로 넘어가는데 기본 계획 중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 진짜 뭐야? 내가 하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can이죠, can. 할 수도 있는 계획이 기본 계획이야.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실제로 하겠다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선생님도 우리 수험생들이 어때? 어렸을 때는 내가 뭐 공무원 생각도 안 했어 뭐 이랬잖아, 그지? 뭐 좋은 계획도 많았을 거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강의 들으면 공무원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공무원 시험 공부. 그럼 이제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게 뭐야?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항상 끝에가 뭐로 끝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끝나요.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99%가 다 맨 끝에 멘트가 뭐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써있네요. 결정한다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도시군 관리 계획. 이런 멘트고요. 그러면 용도 지구 한번 보죠. 1호 경관지구다. 눈팅 하세요. 옆으로 쭉 가서. 2호 고도지구다. 3호 방화니까 화재 위험이죠? 방재라는 건 재해죠, 재해. 그럼 재해가 어떤 게 있어요? 풍수해, 산사태, 집안풍기 이런 재해. 재해 예방하겠다는 게 방재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보호지구 옆에 써볼게요. 보호지구야? 보존지구야? 얘도 없어요. 보존지구란 말 없습니다. 미관지구, 보존지구 없어요. 그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구에는요, 미관지구와 보존지구가 없습니다. 보호지구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서 왜 잘 나오냐? 5호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재, 중요시설물,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보존지구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근데 보존지구란 말이 법상 없어요. 보호지구입니다. 뒤에 맨 끝에 멘트가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보존지구라고 출제를 하는데 없어요. 무슨 지구다? 보호지구다. 6호 칠학지구. 칠학이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7호 개발지능지구다. 개발지능이니까 개발을 진흥하겠다는 거 읽어볼게요.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기능. 대표적으로 관광하니까 우리가 뭐 어떤 거 생각이 나? 뭐 제주도 개발지능지구겠죠? 휴양기능 등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개발지능지구다. 그 다음에 8호 보죠. 특정용도 제한지구. 뭐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을까?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밑줄 한번 쳐볼게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보통 학교 앞이죠? 그래서 학교 앞에 뭐 이렇게 유해한 어떤 업종 못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다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인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지역의 토지 이용의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뭐라 써 있어요? 복합적인 토지 이용. 우리가 복합적인 토지 이용 요런 거 하나 볼까요? 믹스트 유즈 써볼게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은 뭐라 그래? 믹스트 유즈. 그러니까 유즈가 이용인데 믹스 섞여 있는 거죠? 복합적으로. 이런 겁니다. 거기까지 읽었는데 이게 지금 전체 9가지가 있어요. 이걸 굳이 암기는 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관지구 땡땡하고 뭐라고 써 있어요? 경관의 보존 및 관리 및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이게 경관지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자주 읽으셔가지고 출제할 때 뭐냐면 3호, 4호를 잘 내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방제지구다 아닙니다. 방화지구고요. 재해를 예방하는 게 방제지구죠. 풍수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그 연결시키는 문제 잘 나오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없는 게 뭐다? 미관지구 삭제, 또 보존지구도 없어요. 다 보호지구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8번.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기억, 보호지구 있죠? 니은에 보존지구 없죠? 여기 또 보존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보존하고 보전하고는 차이가 있죠. 국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생태계, 문화재, 생태계, 문화재,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 두 개를 물어본 적이 있냐고? 있어요. 생태계 보존이야? 보존이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여기다. 그냥 내가 느낌상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문화재는 보존이고요. 생태계는 보존입니다. 그럼 경관, 우리 조경이니까 조경, 경관. 요거 안 들어가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만. 문화재 보존이라고 돼 있잖아, 보존.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보존은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아니, 생각해봐. 만약에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게 있어. 근데 그건 보존을 해야 되지, 있는 그대로. 내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 막 녹이 쓰니까, 조금 얘가 녹이 쓰니까 부식이 됐으니까, 부식을 막기 위해서 내가 색깔을 좀 칠할게. 그래서 막 스프레이 도색을 해. 예쁘게 하려고. 예쁘게 하는 거는, 보존은 조금 있는 상황을 좀 더 좋게 하는 게 보존이거든. 그러니까 생태계는 어때? 자꾸 지금 열악해지고 있지. 왜 열악해져? 인간이 자꾸 환경 오염시키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나아지게.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 수 있게 좀 나아지게. 이거는, 좋게 만드는 거야. 보존. 생태계 보존하는 거고, 경관도 어때? 경치를 막 해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조금 예쁘게 나아지게 하는 거야. 우리 인간도 어때?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도 자꾸 보존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좀 잘 보존시켜야 돼. 나의 어떤 몸도 만약에 보존한다고 하면 내 몸이 그대로 미라처럼 돼 있는 게 보존이야. 그래서 문화재 보존 또는 미라도 이게 한 1000년 전의 미라인데 그걸 보존을 해야 돼, 보전을 해야 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문화재들 보면 어때? 아주 오래된 문화재들이 더 보수공사 약간 할 수는 있지만 있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죠. 그래서 이 보존은요, 있는 그대로 또는 원형 그대로. 원형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존, 나머지 전부 다 보존이니까 다 읽어가시면 돼요. 문화재 보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출제된 적이 있어요, 최근 시험에서. 그래서 보존지구는 없다. 보존지구도 없죠. 그 다음, 칠화지구 아까 있었죠. 미관지구 아까 없어졌죠. 이 문제가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언제 문제야? 2023년도 문제인데, 이 용도지구 삭제된 게 꽤 됐거든요.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오고 있는 거야. 미관지구 좀 없어요. 보존지구들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방제지구하고 방화지구 있죠. 그 다음 개발 제한지구란 말은 또 없죠. 개발진흥지구 있죠. 그 맞는 건 누구야? 일단 보호지구 있고, 또 칠화지구 있고, 방제지구 있죠. 3개 있네, 3개. 답이 1번입니다. 개발 제한지구가 아니고 개발진흥지구죠. 이 문제도 잘 냈어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시험 문제가 이건 자주 안 나오는 법이거든요. 적용해서. 근데 냈어요. 냈기 때문에 또 낼 확률이 높으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문화재보호법인데요. 문화재보호법령상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이다. 거기 보시면 이 출제자가 딱 법 하나 가지고 냈거든요. 거기 6조 가지고 냈어요. 6조. 문화재보호법 6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다. 이랑 문화재청장은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 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 계획서를 조사 착수하기 전까지 작성해야 된다. 어려운 멘트 아닙니다. 두 번째, 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조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조사 착수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1항과 2항은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2항에 보시면 중앙행정기관 장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재청장을 제외했죠? 또는 지자체 장이죠. 쉽게 얘기해서 어느 도시에 만약에 시장이 있어. 근데 춘천시에 그 중도라고 해서 중도에서 선사유적지가 나왔거든요. 선사유적지가. 그래서 춘천시장은 조사 계획 한번 해볼게요. 2항에 춘천시장이 아까 지자체 장이죠. 조사 계획서, 문화재 어떤 기초 조사를 했을 때 조사를 하려면 조사 계획서 작성을 해서 조사 착수하기 전까지 누구에게? 문화재 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1항 갈게요. 문화재청장은 어때?
본인이 직접 했을 때는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권까지 작성하면 되고, 만약에 문화청장이 조사를 하는 건데 주어가 누구야? 문화재 청장이 주어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누구다? 문화재 청장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장이 춘천시 안에서 뭐 선사 유적지가 나왔다고 해도 춘천시장이 뭘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그래서 주체는 누구다? 조사의 주체는 문화재 청장이고, 만약에 문화재 청장 이외에 다른 뭐 중앙정계 장관들이나 지자체장이 조사를 하려면은 조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조사 작성 전까지 문화재 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 한번 보죠. 사망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써보세요. 사망.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다시 한번 조사했어요. 이제 아까 조사가 제목이 뭐야? 기초 조사입니다. 조사가 끝난 후 그 다음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면 조사해보니까 이게 뭐 청동기야? 아니면 뭐 구석기야? 뭐 신석기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60일이니까 2달이죠? 꽤 기네. 60일. 그 다음.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 이럴 때도 많죠. 조사하는 게 아주 길 수가 있어요. 1년 초과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 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야, 그럼 만약에 조사가 1년 초과했으니까 한 3년 걸리죠, 3년. 3년 걸리면은 결과 보고서를 3년 뒤에 만드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봐. 3년짜리 결과 보고서를 하려니까 또 결과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너무 길 때에는 중간중간마다 보고서를 만드는데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서는 뭐야? 1년이고, 다 끝나면은 뭐야? 결과 보고서고, 결과 보고서는 뭐야? 60일 안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문제 한번 보죠. 9번. 문화재 보호 법령상 문화재 기초 조사의 절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지자체장은 조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조사 착수 후 14일 안에 청장에 제출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조사 착수 전이었죠? 14일도 안 나왔었어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조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는 중간 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되는 6개월 마다가 아니죠. 아까 1년마다죠. 3번에 해당 문화재의 일반적인 상황이나 현재 상태는 감독관의 허가를 득한 후 중간 보고서에서 배제할 수가 있다. 이거는 좀 이상한데. 그 다음 4번. 문화청장은 문화재 기초조사가 끝난 후 며칠? 60일 안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맞죠? 답은 4번인데 이거를 시험장 가서 풀었다? 이거는 사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좀 보시면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입니다. 적용 기준상 적용 기준으로서 옳은 것입니다. 문제는 짧네요. 짧은데 문제가 어려워요. 이 적용 기준도 시험에 잘 나오는 그 법이죠. 법령인데 조문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적용 기준도 거의 해마다 한 번도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제가 적용 기준을 쭉 가져왔는데 보시니까 넘겨봐. 몇 조까지 있어요? 19조까지 써있죠? 17페이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외우시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다 가져왔는데 이 문제를 하나 풀기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 이거를 저 앞에서 배치한 거는요. 이거를 공부 안 하시고서는 시험 보러 들어간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이 정도는 공부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전체 19조를 읽을 힘이 없다? 그러시면은 오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밥 잘 드시고 19조까지 17페이지까지 19조죠. 이걸 다 읽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볼게요. 10번은요. 그 다음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저도 지금 막 떠드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고 좀 해야 되겠어. 18페이지는 11번 있죠. 시험장 가셔가지고 너무 좀 내가 좀 하기 어렵다 빨리 넘기셔서 시간 확보하셔야 되죠. 11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이니까 뭐야? 도시공원 녹지법이죠. 공원녹지법인데 무슨 법이라고? 공원녹지법 줄여서 이 공원녹지법상의 도시공원 안에 공원시설 부지면적 허용 비율이 다른 것인데 거기 보시면 주어가 뭐야? 제일 키워드가 공원시설이죠. 뭐라고? 공원시설. 공원을 한번 보죠. 공원에 뭐가 있어요? 공원 땅이 있죠. 이게 공원이고 공원 안에 또 뭐 놀이기구를 만들다든지 안에다가 어떤 시설을 만들 수 있죠. 공원은 뭐야? 공원 부지 면적이 있어요. 부지 면적. 그 다음에 그 일부가 뭐였어요? 그 일부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그 일부가 시설이 있겠죠. 그래서 공원 부지 안에 어떤 시설이 있겠죠. 그 시설 면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 공원 땅 전체 부지 면적을 묻는 건지 공원 부지 안에 있는 뭐야 시설을 묻는 건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뭘 묻고 있어요? 공원 시설 면적이죠. 공원 시설 부지 면적이라 되어 있는데 공원 전체의 부지가 아니고 시설 면적입니다. 그래서 공원 시설 부지 면적 줄여봐. 시설 면적이죠. 무슨 면적? 시설 면적입니다. 넘겨보시면 19페이지 가볼게요. 우리가 이 공원녹지법에서 가장 잘 나오는 표가 별표 3과 그 다음에 시행규칙 별표 4입니다. 18, 19페이지를 모두 외우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역시 안 되죠. 역시 안 되는데 일단은 제가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원래는 그냥 한 타임 다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찍은 강의들이 있을 텐데 좀 다 사라지고 없어. 다시 다 찍는 건데 그래도 차근차근 해드려야지. 여기만 하시면요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기출 문제 보시면 한 번만 해두시면 되고 두 번, 세 번 떠들지는 않겠다. 지금 잘 들으셔라. 보시면 이 도시공원 녹지법 한 5분 걸려요. 잘 집중하시고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줄여서 뭐야? 공원 녹지법이라고 하는데 시행규칙에 별도로 만든 표가 있어요. 별표 3과 별표 4. 이 두 개는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표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공원 구분, 이 공원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공원 구분부터 한번 해보죠. 거기에 18페이지 보세요. 공원 구분은 크게 보시면 뭐가 되겠어요? 1호 이렇게 되어 있죠? 뭐야? 생활권? 생활권 공원이다. 쭉 내려가서 맨 밑에 보니까 2호라고 되어 있죠? 뭐였어요? 주제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돼 있나요? 넘겨볼게요. 19페이지도 보시니까 공원 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활권 공원 1호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호가 뭐야? 주제공원 있죠? 그럼 생활권 공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개? 세 가지가 있고 주제공원은 몇 가지가 있냐? 6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 6가지. 야, 근데 주제공원 하니까 약간 느낌이 어때? 뭐 테마파크 같지 않아요? 주제가 있는 공원이니까. 여하튼 근데 조심할 것이 이 공원이 이 공원 녹지법상의 구분입니다. 이게 또 다른 법들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을까? 자연공원법. 그 법들의 잔치죠. 근데 요거는 뭐야?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인데 요거를 공원 녹지법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연공원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오는 거기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잘 나오는 게 얘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공원 녹지법상에 생활권 공원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고 주제공원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생활권 공원의 종류 다시 한번 보죠. 뭐가 있어요? 소공원, 또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뭐야?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권 공원인데 3가지가 뭐냐면 작은 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근린.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암기하면 될까? 작은 어린이가 근린이 근처에 있다 그 뜻이 근처. 그러니까 근린이 근처에 있는 공원이야. 그래서 작은 어린이가 근처에 있다 해봐. 작은 어린이가 근처에 있다. 어린이, 근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주제공원 한번 보죠. 주제공원 6가지가 있는데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를 기억하셔야지 나중에 여기에 숫자들이 있어요. 뭐 규모, 유치원 이렇게 암기하실 건데 주제공원 6가지가 있다. 보자. 역사 공원. 응? 찾아봐. 또 문화공원이 있어요. 여기까지. 역사 문화적으로 유명한 수변이 무슨 말이야? 호수? 역사 문화적으로 유명한 그 어떤 호수, 수변이 호수잖아요. 어떤 거 아세요? 호수 아시는 게 없어?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호수야. 이 호수가 역사 문화적으로 유명한 호수야. 근데 호수를 딱 가보니까 호수 옆에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누구누구의 산소가 보일 거야. 옛날에 무슨 저수지라고 배운 적 있죠? 어떤 거 있어요? 뭐 의림지라고 들어봤어요?
제천 의림지 호수란 말이야. 가보니까 오래된 게 무덤이 볼 거야. 무덤이 뭐라 그래? 묘지죠, 묘지. 다시 한번 역사 문화적으로 유명한 호수에 가보니까 뭐가 있다?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갔을 거 아니야. 갔는데 산 사람이 가는 거지. 나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묘지를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난 살아있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뭐해? 호수에 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좀 하지. 그래, 나도 언젠가 묻히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묘지 옆에서 이제 뭐 한다? 역사 문화적으로 유명한 수변에 묘지가 있는데 나는 이제 뭐야? 체육도 하고 이제 눌러 앉았어. 여기 앉아가지고 좋다. 여기. 농사나 지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뭐야? 도시농업. 스토리텔링 할게요. 역사 문화적으로 유명한 수변에 가니까 뭐가 있다? 묘지가 있다. 근데 묘지에서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어? 열심히 살았으면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먹고 살아야지. 도시농업. 그래서 역사 문화 수변 묘지가 있다. 역사 문화적으로 유명한 호수에 가니까 수변에 가니까 묘지가 있는데 나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체육도 하고 도시농업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일단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먼저 해드릴게요. 거기 한번 제목 읽어볼게요. 별표 4. 도시공원 안에 이 공원 시설 부지 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페이지 거기 하단에 보시면 공원 구분은 이제 아시겠죠? 생활권 공원은 뭐야? 작은 소, 어린이가 근처에 있다. 이렇게 암기하셨고요. 공원 면적에 보니까 그 소 공원은 전부에 해당, 어린이 공원 전부에 해당인데 근린 공원에 보니까 3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근린 공원의 면적이 이 공원 면적이죠. 그 다음에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이 근린 공원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시설의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원 시설의 부지 면적인데 이걸 줄여봐. 시설 면적이죠? 그러니까 공원 시설 부지 면적인데 공원 면적과 시설 면적이라고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돼요. 공원 시설의 부지 면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원이 있고 공원 시설이 있다. 다시 한번 공원이 있고 공원 시설이 있다. 한 번 더. 공원이 있고 공원 시설이 있다. 그래서 공원 시설 면적을 보니까 소공원은 얼마야? 100분의 20 이하.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20% 이하니까 맥시멈이 20%죠. 그래서 시험에서 공원시설 부지 면적의 최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100분의 20% 이하니까 20%가 되든 뭐 19%, 18%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온다? 최대값만 외우시면 돼요. 100분의 20이니까 20%죠.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의 시설 면적은 얼마다? 100분의 60 이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쭉 한번 가볼게요. 다시 갑니다. 지금 물어보는 거는 별표 4를 물어봤고 뭘 물어봤다고? 공원 면적이 아니고 공원 면적 대비 시설 면적이죠. 시설 면적. 공원 시설. 시설이 뭐야? 놀이기구 시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뭐 했어요? 에어봐. 생활권은 소, 작은 어린이가 근처에 있다. 그 다음에 주제공원 아까 뭐 했어요? 역사, 문화적으로 유명한 호수에, 수변공 호수에 묘지가 있죠. 그래서 뭐도 한다? 체육도 하고 도시 농사도 짓는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시설 면적, 이 시설 면적을 보니까 몇 프로일까요? 여기 20%, 어린이 공원 60%. 근린 공원은 아까 사이즈가 어떻게 나눴어요? 3만, 3만에서 10만, 10만 이상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다 얼마야? 40%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까지 해보니까 여봐 2, 6, 4죠. 뭐라고? 264 시인 있죠, 시인. 와, 시인이 있어요. 그다음 또 보니까 주제공원은 역사공원은요, 이 시설의 면적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공란입니다. 공란. 아무것도 없어요. 제한이 없어. 몇 프로인지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문화공원도 제한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수변공원부터 가죠. 수변에 가니까 뭐야? 40%. 묘지가 아까 뭐였지? 20%. 체육이 50%. 여기도 40% 이렇게 되죠. 보자. 2, 6, 4.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로테이지가 없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2, 6, 4가 이제 시를 쓰죠? 시 어떤 거 알아요? 광야에서. 들어본 적 있죠? 국어 공부했을 테니까. 그래서 2, 6, 4 시집은 국어잖아요. 국어니까 숫자가 없어요. 4, 2, 5, 4, 2, 5, 4.
그러니까 시집을 좀 4시오4. 그래서 264 시집을 4254. 4254. 아니, 약간 사투리 쓰면 좀 425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264 시집 4254인데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생각할 건 뭐야? 작은 어린이가 근처에 있고 역사 문화적으로 유명한 호수에 묘지가 있어. 하지만 난 살아있으니까 체육도 하고 도시농업도 한다. 264 시집을 4254 이렇게 되는 되죠. 그러면 금방 풀어요. 한번 확인해 보죠. 11번 도시공업 녹지법상에 도시공원 공원 시설 부지 면적이니까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시설 면적 별표사 비율이 다른 거였어요. 그럼 근린공원이니까 몇 프로예요? 40%. 수변공원이니까 40%네요. 어린이공원은 아까 60%였죠. 일단 정답은 3번이네요. 도시농업공원이 40%죠?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법, 시설, 264 시집, 4254. 재밌죠?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